야, 한서진! 또 뭐 하고 있어? 프린터기 종이 떨어진 거 안 보여? 이재훈 부장의 거친 목소리가 미래온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9시 하루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깔끔한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은 한서진은 자신의 책상에서 기획서를 정리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바로 갈아 끼울게요. 25살의 서진은 부랴부랴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문대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이 회사에 입사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째였죠. 아직 모든 게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프린터실로 향하는 서진의 모습을 지켜보던 최미라 경영기획실장이 혀를 찼습니다. 전문대 출신이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건데 괜히 나서려고 하니까 문제지. 미라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진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죠.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으니까요. 미래오는 최근 들어 승승장구하고 있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어서 회사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들떠 있었죠. 하지만 이 회사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체 직원의 대부분이 창업자 일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 경영 회사였던 거죠. 이수연 대표는 창업자의 아들이었고 이재훈 부장은 창업자의 형이었습니다. 최미라 실장은 이수연의 사촌 누나였고 다른 핵심 직책들도 모두 혈연이나 인척관계로 채워져 있었죠. 그래서 서진 같은 외부 출신 직원들은 항상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서진아, 회의실 정리 좀 해놔.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미라의 지시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은 입사 지원서에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쳤다고 말이죠. 실제로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전문대 등록금도 스스로 마련했거든요. 그런 노력 끝에 겨우 취업에 성공한 거였습니다. 한서진, 너 오늘 팀 회의 자료 준비했다고 했지? 동기 신입사원인 김민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7살의 민혁은 서진과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지만 그 역시 회사 분위기에 위축되어 있었죠. 응, 밤새워서 준비했어. 너는 어때? 나도. 그런데 걱정이야. 부장님이 또 뭐라고 하실지. 민혁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에 열린 팀 회의에서 서진은 자신이 철야로 준비한 기획안을 발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거든요. 한서진 씨는 프린트나 잘하시면 됩니다. 발표는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죠. 이재훈의 차가운 말에 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말이죠. 전문대면 뭐 그냥 문서 작업이나 하라고 했잖아. 이수연 대표가 서진의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며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서진의 역할은 정해져 있었던 거죠. 기획이나 전략 업무는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잡무나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진은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참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학벌과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 서진의 마음을 아는 건 민혁뿐이었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응, 괜찮아.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지 뭐. 서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실력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고 다짐하고 있었죠.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퇴근길 서진은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부모님한테서 온 문자가 있었지만 읽지 않았어요. 지금은 혼자 힘으로 해내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오늘 회식이야. 준비해.
최미라 실장이 오후 5시쯤 서진의 책상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투자 유치를 기념하는 회식이라고 했는데 사실 아직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었죠. 하지만 분위기상 거의 확정된 것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식은 항상 부담스러웠어요. 술을 따라야 하고 안주를 주문해야 하고 계산까지 도맡아 해야 했거든요. 아,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예쁘게 차려입고 와. 투자사 사람들도 올 수도 있거든. 미라의 말에 서진은 내심 의아했습니다. 투자사 사람들이 온다면 왜 자신한테 예쁘게 차려입으라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또 뭐라고 들을지 모르니까요. 저녁 7시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왔지만 여전히 소외감을 느꼈어요. 가족들끼리 앉아서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이방인인지 실감났거든요. 서진아, 여기 소주 좀 따라줘. 이재훈 부장이 빈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서 소주를 따랐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계속해서 술을 따르는 동안 대화는 주로 회사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번에 받을 투자금이 얼마인지 알아? 무려 500억이야. 이수연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도 한빛캐피탈 같은 글로벌 투자사에서 말이야. 우리 실력을 인정받은 거지. 서진은 한빛캐피탈이라는 이름을 들으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어요. 서진아, 계산 준비해놔. 오늘은 내가 쏜다고 했으니까. 이수연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대표가 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서진이 카드를 들고 가서 계산하는 거였죠. 술이 몇 잔 더 돌고 나서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야, 서진아, 너 전문대 나왔다고 했지? 이재훈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잘났다고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너 같은 애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술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프린트 복사하고 커피 타는 게 열심히 하는 거야?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화를 내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전문대 나온 애가 뭐 잘났다고 버티냐? 그냥 집에서 시집이나 가면 되잖아. 이재훈의 말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민혁이 중간에 말리려고 했지만 술에 취한 이재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너 같은 외부인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그 순간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 대신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서진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참아, 한서진. 조금만 더 참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언제까지 이런 굴욕을 참아야 하는 건가요? 화장실에서 나온 서진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더 나빠져 있었어요. 이제 서진을 놓고 대놓고 험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왜 뽑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남자 직원들 시선 끌려고 뽑은 거 아니야? 최미라의 말에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능력으로 뽑힌 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결국 서진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보여줄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회식에서 받은 상처를 업무로 달래고 싶었거든요. 사무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서진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인정받아야 해. 서진은 혼잣말을 하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제 준비했던 기획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어요. 비록 발표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9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훈 부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서진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어젯밤 일은 기억도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오늘 오후에 한빛캐피탈 사람들 온다니까 회의실 준비 좀 해놓으라고. 최미라 실장이 지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서진은 또다시 한빛캐피탈이라는 이름을 들으며 흠칫 놀라긴 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서진은 회의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렬하고 물과 다과를 준비하는 일이었죠. 그때 이재훈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야, 뭐하냐?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서진이 준비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이게 커피야, 물이야? 이렇게 연하게 타서 어디다 갖다 드려? 이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실 커피는 평소와 똑같이 탔는데 그날따라 유독 예민했던 것 같았어요. 다시 타드릴까요? 다시 타? 시간이 어디 있어? 그 순간 이재훈은 갑자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진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했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주르륵. 차가운 커피가 서진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목덜미로 흘러내렸고 커피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서진의 흰 블라우스는 순식간에 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게 커피 맛이야. 이제 알겠지? 이재훈은 빈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서진은 커피에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멍하니 서 있어? 빨리 치우고 제대로 다시 준비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절망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서진은 거울을 보며 커피 얼룩을 닦아냈습니다. 머리카락에서는 여전히 커피 냄새가 났고 블라우스의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따뜻하고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아,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라.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계속 참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빠, 내가 너무 참았던 것 같아. 서진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버텨야 했어요.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회의실로 돌아간 서진은 다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진하게 탔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빛캐피탈 사람들이 오기를 말이죠. 오후 3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연 대표와 핵심 임원들이 들어왔고 그 뒤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투자사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커피를 나눠드렸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그저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 회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서진은 집에 돌아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커피 냄새를 완전히 없애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재훈 부장님이 커피를 머리에 부었을 때의 그 모습.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까 전화했던 그분이었어요. 서진아, 아까 통화할 때 목소리가 이상했는데 정말 괜찮냐? 네, 괜찮아요.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당한 굴욕에 대해, 매일 받는 무시에 대해 말이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는 마라. 알겠지?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있었고 특히 임원들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 그때 이수연 대표가 급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미라 실장, 당장 한빛캐피탈에 연락해봐. 네, 대표님. 최미라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의 얼굴도 일그러졌어요. 대표님, 한빛캐피탈에서 투자 철회를 공식 통보했다고 합니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뭐라고? 철회라니? 이유가 뭐야? 도덕성 문제라고. 더 이상 협력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수연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수백억 원의 투자금이 날아간 거였어요. 회사의 미래가 걸린 투자였는데 말이죠. 도덕성 문제?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것까지는 자세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갑자기 왜 투자를 철회한 걸까요? 당장 다른 투자사들한테 연락해봐.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어. 이수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고 다른 투자사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협력업체들이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투자 철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회사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 거였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이재훈 부장이 화를 내며 사무실을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하루 만에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그때 서진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서진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서진은 문자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 그럴까요? 퇴근 시간이 되자 서진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어요. 도착해보니 아버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빠, 응, 왔구나. 앉아라.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았어요. 서진아, 아빠가 묻고 싶은 게 있다. 네, 뭔가요? 너 혹시
미래온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니? 그 순간 서진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히 취업 사실을 숨겼는데 말이죠. 아빠, 어떻게? 대답해라. 미래온에 다니고 있는 거 맞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엄숙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맞아요.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진아, 아빠가 하는 일이 뭔지 알고 있지? 네. 투자 관련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맞다. 아빠는 한빛캐피탈 대표야. 네, 알죠.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였으니까요. 그럼 오늘 투자 철회한 것도 그렇다. 내가 직접 지시했다. 서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회사 투자를 철회했다는 거였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서진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어제 우리 직원이 미래온에 실사를 나갔다. 그런데 회의실에서 한 남자가 젊은 여직원에게 커피를 머리에 붓는 걸 봤다고 하더라. 서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여직원의 이름표를 보니까 한서진이라고 적혀 있더라. 우리 딸 이름과 같아서 신경이 쓰였는데 설마 했지. 아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미래온 직원 명단을 확인해 봤다. 정말로 내가 있더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내 딸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회사에 수백억을 투자할 수는 없었다.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정은 당황스러움이었어요. 아빠, 저는 제 힘으로 하고 싶었어요. 내 힘으로? 커피를 머리에 맞으면서? 그래도 서진아, 아빠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알겠니?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다. 내 딸의 존엄이다. 그 말에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빠,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냐? 죄송한 건 그 회사 사람들이지. 아버지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이미 끝난 회사야. 투자 철회 소식이 퍼지면서 다른 투자사들도 모두 발을 뺄 거다. 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자신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빠, 어떻게 제가 그 회사에 다닌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실사 나간 직원이 보고했어. 그 여직원이 너무 안쓰러웠다고. 커피를 맞고도 아무 말 안 하고 참더라는 거야. 서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직원이 자신이 당한 일을 본 거였어요. 그 직원분이 누구예요? 우리 부장급 직원이야. 평소에 직원들을 아끼는 사람이지. 그래서 더 화가 났나 봐. 서진은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건 결국 아버지였지만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누군가가 먼저 분노해줬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어요. 아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내일부터 회사에 나가지 마라.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말이야.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회사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직 아무도 자신의 정체를 모를 텐데 과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결국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냥 도망치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임원들은 회의실에 모여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큰일 났어. 민혁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한빛캐피탈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사들도 모두 손을 뗐대. 그리고 협력업체들도 계약을 파기하고 있어. 서진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 미래온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말이야. 그때 이수연 대표가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모두 집합.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이수연의 표정을 보니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현재 회사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투자 철회와 계약 파기로 인해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분간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그 순간 이재훈 부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도덕성 문제라니 말도 안 돼. 그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눈빛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 건물 임대료를 못 내서 퇴거 통보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정말로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직원들이 하나둘씩 사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진아, 너도 빨리 다른 곳 알아봐. 여기는 이제 끝이야.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알겠어.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변호사들인 것 같았습니다. 미래온 관계자분들께 법정관리 신청 관련해서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이수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법정관리라니 정말로 끝인 거였어요. 잠깐만요. 이게 다 한빛캐피탈 때문 아닙니까? 갑자기 투자를 철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재훈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셨나요? 도덕성 문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말이에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임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가 문제가 됐다고 하네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습니다. 서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설마 서진이 때문에? 최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너 한빛캐피탈에 뭔가 말한 거야? 이재훈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너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된 거잖아. 전문대 직원 한 명 잘못 뽑아서 이게 뭔 꼴이야. 서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재훈 부장님, 진정하세요. 민혁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진정하라고? 이해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한 거야. 그때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전화 받아봐. 혹시 한빛캐피탈 사람이야? 이재훈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화를 받아야 했어요. 서진아, 괜찮니? 회사에서 무슨 일 없었어?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렸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빠라고? 설마. 최미라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서진아, 지금 회사에 있니? 위험하면 바로 나와. 네. 괜찮아요.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설마 내가 한빛캐피탈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이재훈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제 아버지가 한빛캐피탈 대표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이수연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를 속인 거야?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제 힘으로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도 취업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요. 거짓말하지 마. 이재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 철회를 했는데? 아버지 회사 직원이 어제 실사를 나왔어요. 그때 제가 커피를 맞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회사를 망쳤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분노하신 거예요. 투자보다 딸의 존엄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최미라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럼 내가 우리를 일부러 망친 거야? 아니에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고 싶었고요. 인정? 우리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부장님, 그만하세요. 서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뭘 잘못했다고? 이해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잖아. 망한 건 부장님 때문이에요. 왜 신입사원한테 그렇게 했어요? 민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커피를 머리에 붓고 매일 무시하고 그게 맞는 일이에요?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혁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서진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건 우리예요. 서진은 민혁을 고마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수연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법정 관리 들어가면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거예요.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별도로 조사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훈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보겠어요. 서진아. 민혁이 불렀습니다. 고마워, 민혁아. 마지막까지 지켜줘서. 그러자 이재훈 부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어떻게 안 되겠니?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는 걸 서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부장의 말을 무시한 채 서진은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한 달 동안 사용했던 책상이었지만 정이 들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거든요. 사무실을 나서기 전에 서진은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노, 당황, 안타까움.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로. 서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3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투자 컨설팅 업무를 배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서진아, 오늘 미팅은 어땠어? 아버지가 퇴근길에 물어봤습니다. 좋았어요. 투자 심사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그래, 재미있니? 네, 정말 흥미로워요.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게 마치 탐정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민혁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래온 사건 이후로는 처음이었어요. 서진아, 시간 있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응, 좋아.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착한 인상이었지만 조금 야윈 것 같았어요. 민혁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일단 다른 회사로 옮겼어.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분위기는 좋아. 다행이네. 서진아, 그때 일. 미안해.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가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나서서 도와줬어야 했는데.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잖아. 그럴 필요 없어. 마지막에 지켜줬잖아. 그런데 미래온 어떻게 됐는지 알아? 서진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니, 모르겠어. 법정 관리 들어갔어. 그리고 이재훈 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당했고 서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수연 대표는 어떻게 됐어?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진아, 나도 작은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어. 정말? 응. 이번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너도 관심 있으면 같이 해볼래? 서진은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어떤 일인데? 사회적 기업이야.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같은 거. 수익보다는 의미에 집중하고 싶어?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혁다운 생각이었어요.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 급하지 않아. 천천히 생각해봐. 그때 카페 입구로 익숙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이수연이었어요. 서진을 발견하고는 주저하더니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대표님. 이수연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수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서진은 예상치 못한 사과에 당황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을 숫자로만 봤어요. 학벌로, 배경으로만 판단했죠. 이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보지 마세요. 그 숫자가 회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수연이 떠나고 나서 민혁이 말했습니다. 서진아,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래. 응. 예전에는 그냥 참기만 했는데 이제는 당당해 보여. 서진은 웃었습니다. 배웠어?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몇 주 후 서진은 민혁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도 상의해 봤는데 응원해 준다고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아빠가 뒤에서 지켜볼게.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민혁과 함께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서진은 폐허가 된 미래온 건물 앞을 지나갔습니다.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한때 꿈을 품고 다녔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추억이었습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참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당당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은 이제 진짜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쓴맛이 알려준 진실. 때로는 가장 쓴 경험이 가장 달콤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법이었습니다.